안녕하십니까, 환면토 김대한입니다. 자, 직업정보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직업정보론 같은 경우에도요, 필기하고 실기하고 좀 다릅니다. 2차 실무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극소적이라는 거. 필기할 때는 이제 많은 부분을 공부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직업정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2차 실무 때 나오는 영역하고 나오지 않은 영역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나오는 영역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암기량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직업정보론의 어떻게 보면 함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정보론을 제가 필기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랑 연결해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업정보의 제공 공부하시면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직업정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무, 직업상담사라는 직무는 공공직업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공공에 관련된 또는 이제 공공에서 일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낸 자격증이기 때문에 공공직업정보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공공직업정보는 제가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준화된 정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이 표준화된 정보는요, 어떤 정보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즉 DB화된 정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즉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인포메이션의 개념과는 좀 다른,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이 얘기는 좀 지우고 쓸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표준화되고요. 잘 정리가 잘 된 정보, 그리고 이제 타 직종하고 이제 비교가 가능해서 산업적인 이제 파급 효과가 높은 정보 체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냥 뭐 자료라든지 인포메이션이라든지 물론 크게 보면 같은 의미지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정보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을. 이런 데는 카더라라는 통신이 있어요. 뭐 그랬다고 하더라, 카더라, 이런 통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되지 않는 정보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결국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간 정보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이 다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정보들도 이제 심도 깊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공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즉 공공직업 정보를 기준으로 우리는 공부를 한다,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화된 정보를 우리가 얘기할 때 결국에 이거는 정부 부처에서 만들어진 정보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정부 부처가 두 개의 부처가 있죠. 우리하고 이제 관련된, 우리 직무하고 상당히 연관된 고용노동부의 자료죠. 이 고용노동부도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체계적인 자료나 정보를 만들어내는 곳이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와, 그리고 또 크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게 통계청이 있죠. 통계청에서 만드는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통계청 자료를 우리는 표준화된 정보, 즉 정부 부처에서 만든 정보, 공공직업정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도요, 거의 여기 이제 두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걸 중점 둬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정보원에서 만드는 게 대표적인 게 한국 직업 이거부터 하죠. 고용 직업 분류, 그래서 캐코라고 하죠. 캐코. 한국 고용 직업 분류를 하고, 통계청에서 만든 게 뭐냐면 한국 표준 직업 분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두 개의 분류가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통합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유사하게 변했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2차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본 강의할 때 자세하게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두 개의 기관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네는 목적이 뭐예요? 얘는 목적이 뭐냐면 고용이에요. 고용. 즉 알선입니다. 알선이에요. 알선이 목적이에요. 알선. 취업자가 많이 생기면 좋단 말이에요. 알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얘는 말 그대로 통계예요. 통계. 통계 같은 것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산업의 추세라든지 직업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도 이제 통계를 내겠죠. 그래서 각종 통계를 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선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를 이제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직업 분류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고용 직업 분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또 따로 표준 직업 분류에 대한 이해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고용정보원에서 이제 제시하는 자료가 뭐냐면 한국 직업 사전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 있는 직업 11,000개가 넘는 직업들을 총망라해서 직업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사전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직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런 직업들의 전망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국 직업 전망서가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고용직업분류,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전망서를 여러분들이 표준화된 정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이제 제시하는 만들어진 정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나오죠. 결국에 이제 그 직업이라는 건 산업에 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두 가지 표준 정보, 고용정보원에서 나오는 세 가지 표준 정보에서 시험이 상당 부분 기출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50% 이상이죠. 거의 50% 이상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보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공부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광범위한 범위를 하지만 2차 때는 이 정보들 위주로 속속들이 깊게 이해를 하시고 안 보고 쓰실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직업 정보. 자, 공공직업 정보를 공부하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러한 이제 직업 정보의 역할은요. 첫 번째, 구직자의 직업 탐색, 직업 결정, 직업 전환 등의 의사 결정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 직업 상담 시 상담의 기초 자료로서 직업 대안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직무, 노동시장의 수요, 직업 관련된 조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자, 네 번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업 정보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통계청에서 나온 표준 직업 분류도 알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통계를 더 치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쌍가루 2번 보겠습니다. 브레이필드의 이제 직업 정보의 기능 볼게요. 자, 브레이필드라는 이제 학자가요, 직업 정보의 세 가지 기능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 자, 직업 정보의 기능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정제동,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 김제동 씨 있죠? 김제동 씨 친구 정제동. 자, 첫 번째 정보 제공 기능 또는 정보적 기능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조정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동기화의 기능이겠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 그다음에 선택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하게 해주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를 좀 구분해 보면요, 정보적 기능은 진로 선택을 안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로 미선택자 또는 진로 미결정자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재조정 기능은 진로 결정자 또는 선택자라고 하시면 되겠죠. 동기화 기능은 동기 부족자, 내담자 중에 동기가 부족한 내담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네는 주어죠. 주어만 좀 바꾸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 기능은요, 진로 밀리 결정자에게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진로 선택에서 내담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해준다. 재조정 기능은 진로 결정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 상황에 비추어서 나의 선택이 적절했는지 재조명 또는 재점검해주는 기능이다. 동기화 기능은 동기 부족 내담자로 하여금 직업정보 제공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자발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쌍가루 3번에 직업정보의 부분별 기능이 있는데 크게 이제 기업, 국가, 노동시장이 있을 때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어떠한 기능을 해주는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두 가지씩만 기억하세요. 직업별 직무 수행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여기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인사관리. 기업은 인사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관리의 기능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안전관리. 요즘 들어서 이제 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해준다. 자, 국가 측면에서는요, 훈련 정책을 수립하고 고용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제공해서 직업 훈련의 기준을 마련하기도 한다. 자, 노동시장 측면에서는요, 미취업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선택의 참고 자료가 되도록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구직자의 구직 활동, 즉 구체적인 취업 알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키워드 잡고 한번 풀어서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쌍가루 4번 보겠습니다. 고용 정보의 유형 보겠습니다. 고용 정보는요, 자, 크게 이제 그 장기적인 측면하고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장기적인 측면은 거시적 정보고 단기적 측면은 미시적인 정보다. 그래서 거시적 정보는요, 정보로서 기한이 길며 그 범위가 포괄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장기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동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산업별, 직종별, 인력 수급 현황, 그리고 이제 미래 이제 산업의 이제 발전 경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고용 전망까지 보는 것이 거시적인 정보다. 자, 미시적인 정보는 정보로서 기한이 짧고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좀 단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장의 구인구직, 알선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이제 자격 정보, 훈련 정보, 임금 정보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장기적이니까 어떤 동향을 본다. 단기적이니까 당장의 취업 알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가루 5번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자, 요건 별이 5개짜리예요. 5개짜리. 주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직업정보는 제가 이제 뭐 강의하면서 이거 별 몇 개 치세요. 이게 남발하기도 하는데 나오는 놈만 나와요. 나오는 놈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위주로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자,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공공직업정보. 자, 요건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전체 공지 무료 보기. 공공이니까 전체적인 공지는 무료로 본다. 공익적이니까 무료로 봅니다. 자,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기 직종이나 요새 트렌드 되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인기 직종이라도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공공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익을 목적으로 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제공된다. 공공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공공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료로 제공되는 거죠. 제공. 그리고 보편적이고 기초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요. 얼마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냐면, 자, 직업상담사가 실내에서 일할까요? 실외에서 일할까요? 이것도 알려준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서 일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뭐 얘기할 때 너 직업상담사가 너 어디서 일하는 줄 알아? 내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알려줄게. 실내에서 일한대. 이러면 무시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준다 이거예요. 알려준다. 기초적인 자료를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라든지 다른 직무의 파급 효과가 크다요. 왜? 아주 기초적인 자료지만 비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거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민간 직업 정보죠. 민간 직업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차이점, 즉 반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특정 직업 위주로. 그러니까 요새 인기 있거나 관심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보는 거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사양 산업이라든지 비인기 직종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이제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료로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상반기 올해 뭐 2019년 상반기 고용 동향 또는 뭐 대기업 공채 정보 이런 것들 신속하고 굉장히 빠르게 제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직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편적인 내용을 다 제공하지 않고요. 어떤 특정 정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심도 있게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정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 정보, 직업 정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엔 우리가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공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민간 직업 정보도 쓸만한 게 꽤 많죠. 자, 그리고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게 아니라 이제 흥미 위주,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 위주로 제공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쌍가루 5번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쌍가루 6번만 보겠습니다.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 특정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 및 직종이 제한적으로 선택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조사되고요.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유료로 제공되고 민간 주도로 생산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생산자의 자의적인 기준, 임의적인 기준, 그리고 시사적인 흥미나 관심 정보. 그래도 요새 뭐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 전문가 뭐 이런 거 특집으로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거나 또는 이제 관심이 적은 거는 아예 다루질 않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 직업 정보의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쌍가루 7번 볼게요.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의 비교. 자, 구분 보겠습니다. 정보의 지속성에서는 민간직업정보는 불연속적이고 단절적이죠. 그죠? 공공직업정보는 지속적이죠. 정보의 분류 및 구준에서는 민간직업정보는 생산자의 자의성이 개입되는데 공공직업정보는 그렇지 않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표준화된 정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사 수록 범위는요. 민간직업정보는 특정 직업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에 공공직업정보는 전체 산업 업종에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 다른 정보와 관계, 민간직업정보는 다른 정보와 관련성이 낮아요. 왜?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정보의 깊이는 깊을 수 있으나 비교는 안 된다. 반면에 공공직업정보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다루지만 모두 기재를 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직업은 실외에서 일하네, 어떤 직업은 실내에서 일하네.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모든 직업에다 다 적용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정보의 획득 비용은 민간은 유료고 공공은 무료라는 것이죠. 자, 쌍가루 8번 보겠습니다. 직업정보의 수집 과정 볼게요. 자, 직업정보의 수집 과정은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하고 여러분들 묶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직업정보 수집 과정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 관리 과정. 자,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직업정보를 관리하려면 직업정보가 있어야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은 수집부터 시작되는 거죠. 수집. 그죠? 수집이 된 상태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직업정보의 수집 과정 끝이 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정보의 수집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정보의 수집 과정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분대, 목수, 분대에서 일하는 목수, 분대에서 일하는 목수. 그래서 수가 마지막에 있고 수집은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있어야 관리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관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분류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분류 제시. 그 다음에 대안 만들기, 그 다음에 목록 줄이기, 그 다음에 수집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류, 표준화된 분류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 직업에서 목록을 줄여야죠. 목록을 줄이고 그 목록 줄인 내용에서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직업마다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무 조건은 어떻고요, 근무 환경은 어떻고, 육체 강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 일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내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기재하는 것이 직업정보의 수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집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간다?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수분, 가체제, 축평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난 다음에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분석 후에 가공, 그다음에 체계화, 그다음에 제공해야겠죠. 그다음에 축적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리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분대 목수,
그다음에 이제 기출 빈도로 땄을 때는 얘가 그 기출이 더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 다시 지울게요. 직업 정보는 이제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류 과정. 즉 돈다라는 거죠. 먼저 요구가 있어요. 요구.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직업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겠다. 그래서 직업 사전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요구에 의해서요 수집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집 과정. 수집 과정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분석 과정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공공 기준에서 표준화된 정보로 해야 되니까 체계화 시켜줘야 돼요. 체계화. 그래서 뭐 어떤 일련 번호라든지 코드명을 제시한다든지 직무 명칭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겁니다. 체계화하는 것들이 이제 가공 과정이 되겠죠. 자, 그런 가공 과정을 거치면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구직자들한테 알려주고 제공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공하는데 이걸 동영상으로 할 건지 동영상 책자로 할 건지 형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PDF로 준다든지 뭐 사이트에 게시한다든지 이렇게 제공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공에 따라서 이제 정보들이 축적이 되고요.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봤더니 좋더라. 직업사전 잘 만들었네. 직업사전 없었으면 내가 진짜 무슨 일을 할지 몰랐는데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직업에 대한 전망도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요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직업사전에 나와서 전망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망서가 이제 개발되는 게 또 수분 가체제 축평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계속 환류하는 게 직업 정보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포괄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분대에서 목수, 분대 목수, 수분 가체제 축평. 자,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가로 9번 볼게요. 직업 대안 작성과 선택 시 과제. 자, 이건 개인적인 측면이에요. 개인적인 측면인데 한 사람이 내담자가 직업 대안을 직업 선택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2잡 해도 되고 3잡 해도 되겠지만 보통은 한 사람이 한 직업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이때는 한 가지 직업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대안들은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는 직업 대안을 많이 뽑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목록을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들을 평가합니다. 이 직업은 어때서 어떻고 이 직업은 어때서 흥미는 맞지만 내가 잘할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선택하기. 그 다음에 선택 조건에 이르는지 항목을 하나씩 따져보는 게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처음엔 직업 대안을 많이 만들었다가 점점 좁혀서 한 가지로 결정하잖아요. 그죠? 물론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해요. 투잡적이긴 한데 보통은 한 사람이 한 직업을 하니까 처음에 많이 골랐다가 한 가지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달달달 암기하는 거는 좋지 못합니다. 아셨죠? 자, 쌍가루 11번 볼게요. 앤드류스의 직업 정보의 효용 보겠습니다. 자, 앤드류스라는 학자가요. 직업 정보는 이러한 효용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정보의 효용성, 효용. 직업 정보는 어떨 때 효용이 있는가?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소형 시장. 작은 시장입니다. 작은 시장. 즉 소유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보 소유자가요. 직업 정보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즉 통제 유무에 따라서 효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소유자가요. 특정인한테 혹은 뭐 자기 친인척한테 자기 아는 사람한테 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채용 비리죠. 아셨죠? 그래서 소유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 동영상으로 제공할 건지 제공 방식이죠. 제공 방식.
책자로 제공할 건지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할 건지 아니면 전자문서를 통해서 제공할 건지 PDF로 제공할 건지 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시간, 필요한 시기죠. 필요한 시기, 즉 적절한 시기에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인데 상반기 공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뭐 몇 년 전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요번에 상반기 할 거니까 상반기에 채용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적절한 시기에 제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장소, 이거는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디서든 정보망을 통해서 직업 정보를, 채용 공고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네 가지가 직업 정보의 효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업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과연 직업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공공직업 정보, 공공직업 정보에 대한 특성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번 시간에 잡아봤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요 공부하신 것과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